안녕하세요. 김 팀장입니다. 한 주간에 어떻게 매매를 했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22년 10월 21일 기준 주간 매매 일기이지만 촬영을 24일 날 야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관련돼서는 24일, 그러니까 오늘 있었던 이슈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깊고 넓은 지식이라기보다 그냥 좁고 얕은 지식을 그냥 간략하게 전달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조언과 내가 투자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고 지금 수익률은 어떻고 어떤 이슈들을 위주로 보고 있고 기성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고 깊게 얘기하긴 하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기사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왜냐면 초보 투자자하고 개인 투자자하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들은 뉴스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기사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나쁜, 그리고 가장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기사라는 게. 우리가 기사를 공부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 기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기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 기사를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사가 유익한 내용도 있고 소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내용도 있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기사를 읽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사를 봐주시고 저 또한 그렇게 기사를 보고 있어요. 워런 버핏이 그랬죠.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남이 한 이야기에 매매를 할 거라면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자기의 주관을 갖고 자기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안전한 가격에 샀다면, 낮은 가격에 샀다면 그 주식은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있고 주식을 들고 있는 순간 계속 수익이 날 거다. 지금은 시장 전체가 어려워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최소한의 손해를 이제 보는 거죠. 손실을 최소화하게 하기 위한 투자? 그런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성공한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짧은 기간으로 봤을 땐 되게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되지만 긴 시기에 20년, 10년 이렇게 주식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움직이는 변동성은 약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별거 아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시간을 견디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팀장의 주간 매매 일기 벌써 81번째 이고요. 22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TS 입대 결정이 호재로 폭락하던 하이브가 4.7% 상승했다. 제가 하이브가 군 입대를 가격을 결정을 했다고 하죠. 이 뉴스를 갖고 오게 된 거는 4.7% 정도 상승한 게 상승을 한 거냐. 지금 보면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폭을 보면 이거는 그걸 갖고 상승했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점은 42만 원이었는데 지금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하이브의 결정만으로 이만큼 떨어진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반 이상 하락했던 게 달랑 4.7% 올라갔다고 해서 만회했냐? 지금 이 기사로 봤을 때는 BTS의 입대의 유무가 하이브의 주가를 결정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엔터 관련된 것과 연예 매니지먼트 관련된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금리, 유동성에 대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엔터 관련된 업종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BTS의 입대 전후 입대했을 경우는 어떠냐, 입대 안 했을 경우는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짧은 시계열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일주일, 열흘, 이 이내에 등락이 입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지 전체적인 흐름을 50% 이상 하락하는 힘은 이거는 BTS의 입대와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금리와 유동성이죠. 시장 전체에 흐르는 돈, 그 돈의 양과 엔터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카카오가 분할 상장에 대해서 이슈가 많죠. 저는 상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은 없어요. 물론 상장을 한 기업이 있어야 시장이 돌아가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상장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기업이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는 와중에 상장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상장을 하기 위한 기본 대주주들이 엑시트, 그러니까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상장이니까, 그 기업을 최대한 예쁘게 보이고 최대한 돈을 많이 벌게끔 보이고, 그 돈이, 그러니까 몸집이 되게 커지게끔 해놓고 나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상장하는 그 순간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미래의 가치를 보고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공모주 투자나 이런 것도 괜찮다고 보지만, 상장을 하는 그 기간 내에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카카오가 물론 사건도 있고 영향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게 있어요. 계속 익숙한 것에 대한 꾸지 못하는, 변화하기 싫어하는 심리가 있어요. 꾸준히 내가 사용하던 것, 내가 하던 것, 그것을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것이 다 엮여져 있잖아요. 그 엮여져 있는 그 시스템들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카카오 자체적으로 훨씬 더 심한 악재가 겹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그 지배력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락한 것들은 대외적인 환경에서의 문제로 하락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개판이긴 하지만 지금 이런 주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봤던 그런 하이브 주가도 보면 얘는 얼마야 이게? 48,000원. 이게 3분의 1 정도, 5만원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2? 절반은 아니네. 절반보다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40% 정도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진 주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카카오가 이렇게 뉴스에 너무 악재 형식으로 이제 팔아라, 이런 식으로 그 뉴스에 나온다는 거는, 이게 진짜 지금쯤이 바닥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이 어떻게 변화할 거다라기보다는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거다. 네, 일단 견디기만 하면 그 견딘 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가죠.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데 가운데에 있는 기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갖고 왔어요. 약간 낚시성 글,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나 나타나는 것,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바이오. 저는 그 장기 시계열, 그러니까 미래, 인간이 미래를 내다볼 수 없지만 미래를 대체로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앞으로 오랫동안 살 거고, 과학은 발전할 거고, 생명은 연장할 거고,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오래 살려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즐기고, 그런데 소비를 하는 것이 인간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소비가 앞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어야 놀러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인간이 살아있는 것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할 거다. 그거는 바이오하고 의학이다, 의학. 네. 의학이면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자 치료나 발효 관련된 거, 먹는 것, 건강에 관련된 것, 헬스케어 이런 쪽에는 물론 이제 짧은 기간 안에서 봤을 때 1년 이내, 3년 이내에서 봤을 때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가 투자한다, 내가 미래를 위해서 기업을 가져갈 것이다,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생명 연장을 위한 투자, 그리고 치매 관련된 것, 의학 관련된 것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할 거고, 거기에는 소비가 계속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업을 지정해서 투자를 하기보다 그러한 업종에 뭉뚱그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ETF 관련된, 바이오 ETF나 헬스케어 ETF 관련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장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인간은 생명 연장을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산업이 파생되어 올 거고, 거기서 이제 성과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이익은 다시 투자자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도 크게 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몰빵해서 투자를 하지 말고 나눠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바이오 관련된 생명 연장에 관련된 기업이나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기업에 투자를 할 거면 업계 상위 기업에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좀 나눠서 투자를 하시고, ETF에 투자를 하실 거면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건, 그런 것을 생각해서 바이오 관련된 것에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리츠. 근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리츠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리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부동산에서 수익이 나는 것에 일정 부분을 배당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을 묶어 놓은 ETF도 있어요. 타이거 고배당, 제목이 뭐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네, 요 ETF가 있어요. 요 ETF에는 국내 리츠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ETF 분석 종목 보면 롯데리츠, ESR, 켄탈, 스퀘어 리츠, 이렇게 리츠죠. JR 글로벌 리츠, SK 리츠, 이런 리츠 기업들의 두루두루 투자를 하고 있는 ETF입니다. 어떤 리츠 기업에 투자하는데 불안하다? 그럼 그냥 부동산 인프라 ETF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분배금이 매월 1월, 4월, 그러니까 1년에 4번은 배당을 줍니다. 또 주기적으로 4개월에 한 번씩 배당을 주는 ETF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근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완전 많이 떨어졌지 지금. 근데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게 기업의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리츠 기업의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디로 갔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부동산이 어디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ETF고 자산을 갖고 있는 리츠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산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떨어졌을 때 내가 이 기업을 산다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를 산다면 싼 가격에 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리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가, 부동산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럼 이게 주가가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그러면은 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사람들이 다 낮게 평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낮아질까.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낮아지더라도 다시 올라가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배당률이 예금보다 낮아지거나 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은 가격에도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다. 일각에선 리츠의 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어디 갔어? 일각에선 리츠의 가치가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주가 부진 상황을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싼 가격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리츠 기업을 사라. 리츠 기업의 지분율을 늘려라. 그럼 그 리츠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적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리츠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작은 가격에 이제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이유에서 봤을 때 지금 리츠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나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매수는 한 방에 몰빵을 해서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언제가 바닥인지 모르고 액수가 크게 되면 우리는 그 가격에 완전 후달리게 되거든요. 조금만 떨어지게 되더라도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분산 투자를 해서 나눠서 꾸준히 리츠 관련된 기업의 지분율을 조금 올릴 수 있게끔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항상 적립식으로 나눠서 투자를 해야 되고, 안전자산에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리츠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기사도 갖고 왔습니다. 가장 많은 레고랜드, 강원도 레고랜드
근데 제가 이제 이 뉴스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채권 시장이 어렵고 주식 시장이 더 어렵고 신뢰가 무너졌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이러한 환경일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뉴스는 뉴스일 뿐이에요. 뉴스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가 망가질 거냐? 물론 투표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꾸준히 가져가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네. 인간의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뭐라 그러죠? 그걸 뭐 규칙 아니면 뭐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죠. 네, 생각하지만 물론 강원도에서 이렇게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문제의 여지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아무리 거지 같은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이것을 가만히 좌지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한 투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변수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를 보고 망할 수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그 지점이 단기적인 하락 구간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레고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레고랜드가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이거 강원도 분들에 대한 문제인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금융시장 안에서 신뢰가 무너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한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인을 명명백백 밝혀서 신뢰는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공정한 나라, 안전한 나라, 국민이 투자를 할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 제가 대한민국이 참 왜 좋은 거냐.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전 세계 어디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신뢰하고 있는 것, 믿고 있는 것. 내가 쇠가 빠지게 번 돈을 갖다가 은행에 맡겨 놓는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 환경.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신뢰가 무너지는 환경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명명백백히 문제를 밝혀서 땅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 빠르게 알아봤고요. 다음은 한 주간의 매매 리스트입니다. 네, 매수는 글로벌 MSCI, 그다음에 하나로 200, 글로벌 4차 산업 IT, 차이나 200경기 소비재 게임 테마, 기계장비, 자동차, 미디어 컨텐츠, LG 디스플레이, SKIE 테크놀로지, 넷마블, 두산 에너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매수하였습니다. 매도는 미국 S&P 500, 3대 농산물 선물에 대해서 매도를 하였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에 의해서 매도, 그리고 보유 비중이 많은 것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최근에 차주나 계속 지난주부터 보면 매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물론 적은 금액을 매수하는 겁니다. 이게 많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분할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 일정 금액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현금 비중이 오히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현금이 20, 주식이 80이 있었어요. 근데 주식이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주식이 70이 됐어. 그러면 2대 7과 8대 2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그럼 2대 7을 또 나눠서 1.8대 7.2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2만큼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죠. 대신에 이렇게 분산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조금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매수가 많이 늘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측면이 보여지고 단기적인 또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지난번에 단기적인 상승이 있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코스피 지수가 나오려나? 여기 있다. 요때가 언제야? 8월 달쯤에 8월 초 요때쯤에는 또 단기적인 또 매도가 있었어요. 요때쯤 매도가 좀 많아졌어. 근데 또 요때는 또 매수가 많아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약간 이게 방향이 꺾이기 위해서는 중간에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는 그 차트가 보이죠.
여기도 약간 바닥을 다지는 차트 같이 보이잖아요. 약간 여기가 이제 바늘이 이제 꼬여지는 거죠. 이렇게 딱. 물고기가 바늘을 꿰고 있는 거야. 여기도 딱 바늘을 하나 더 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나? 안 살 수가 있나? 네, 저도 최대한 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고요.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중치를 주는 것과 변동성을 주는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매수가 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다음으로는 수익률입니다. 자, 코스피는 10월 21일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2213.12, 전주 대비 0.03% 상승하였고요. 코스닥은 674.48, 전주 대비 0.55% 하락하였고요. 김 팀장은 마이너스 2.51%, 전주 대비 마이너스 0.15% 하락하였습니다. 현금 비중은 21.94%, 전주 대비 0.33% 상승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 알아봤고요. 다음 한 주도 안전한 투자, 상승하는 투자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